김해 동부 지역의 도서관이 줄줄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인데 당초 다음 달이면 문을 열어야 했던 칠암도서관은 돌연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GM이 철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한국 GM 내부 직원들은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해 동부 지역의 도서관이 줄줄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인데요. 당초 다음 달이면 문을 열어야 했던 칠암도서관은 돌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5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할 정도로 김해 동부권의 대표 도서관으로 꼽히는 칠암도서관. 지난해 11월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오는 5월 1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관 한 달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임시 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는 5월 재개관만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대체할 도서관인 김해도서관마저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내년 4월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20분가량 떨어진 하정 글쌤 도서관이나 장류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또 가기도 힘들고 여기서 가까운 게 칠암이고 또 김해 도서관도 요새 휴무 중이라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주촌 지혜 바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김해시는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사를 진행했으나 당초 계획이 없던 공사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미 강좌 수강, PC 이용 또는 학습 공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칠암도서관 인근에 있는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여성센터, 삼방어울림센터, 삼방 스마트 도둠랩, 청년 어울림센터 스테이션 G3방 등 인근 대체 시설을 이용해 주실 겁니다. 도서관 재정비로 지역 도서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책을 읽고 빌리려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GM이 철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내부 직원들은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GM이 소형 SUV 생산 공장을 대체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부터 키우는 외부의 시각을 경계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면 차량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가격이 되면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내는 차들은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다른 차종보다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차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소비자 이 관세 25%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차량 가격에 반영될지 이거는 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그런 반감 아닌 반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철수설. 물론 2018년에 군산공장에 애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단 한 번도 회사가 회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취재가 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한국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이 과연 대체지가 있느냐, 이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차량들을 그러면 이 관세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로 이동한다? 그럼 어디에서 생산할 건데? 저는 단언하는 데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한국GM이 단시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맺어진 산업은행과의 기본 합의, CSA라고 불리는 기본 합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황이 터지고 나서 상황에 몰려서 졸속으로 합의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한국GM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저희가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상의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이 8,09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될 산업은행,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합의 내용조차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기에 지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어떻게 쓰이게 할 거냐, 그리고 한국GM뿐만 아니라 한국GM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공존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지사와 함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광역교통망 구축 등 경남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안 의원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통합이라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합쳐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의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책사업으로 경남의 교통망을 구축해야 하고 추후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은 부산에서 해양,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해 글로벌 해양 경제권으로 부산과 경남, PK를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주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14일 오후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와 함께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경남을 찾았다라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은 저에게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성장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들과 함께 꿈꿨던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전체 국가 운영틀로 만들겠다고 출마 선언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14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시장이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늑장을 부리며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계속해서 늑장 수사를 이어간다면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늑장을 부리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 법의 엄정성과 행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지난달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택과 공장 등 4천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 피해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폐기물도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공장. 외부 판넬은 녹아내리고 내부 설비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화단에 곱게 피어있던 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카맣게 탄 나무는 아예 수치됐습니다. 저희들 요 원푸드의 공장이 지금 탔는 건물이 550평쯤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새로 지으려 그러면 한 250평당 250 정도 한다는데 그럼 한 15억 정도 되겠죠. 그 안에 건물 안에 기계 또 원재료들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저희들은 한 25억 정도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며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만 4,320채가 불에 탔고 축사와 시설하우스, 공장 등 1,500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액은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만큼 폐기물도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안동시는 산불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주택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은 전체를 일시에 안동시가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업체를 총동원해서 능력이 많은 곳은 조금 더 주고 적은 사람 짧게 주고 해서 어쨌든 4월 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주택 부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8만 4천여 톤으로 처리 비용만 155억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주택 400여 채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10배가 넘어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14일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 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1극 체제로 저성장과 초저출생, 지역격차 확대가 심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울경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제12대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당내 경선 전 같은 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돼지고기와 장어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 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박 부의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의장과 공모해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 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